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도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또 맞춤형 꿀팁도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 또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요. 2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작은 소나무님 오셨네요. 1부는 함께 못했지만 2부는 함께해요 라는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김정희 님도 반갑습니다. 태백 주목나무님 잘 오셨고요. 벙벙님 오늘은 어떤 종목이 나오려나 라면서 또 기대감과 궁금증 함께 남겨주셨는데 벙벙님의 종목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성발전님 오셨군요. 자, 그리고 홍동현님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서단계 1년차님 채팅창 반장으로 오늘 좀 그 역할을 부탁드렸는데 잘하고 계신지 2부에도 함께 하고 계신 거죠. 장은님 잘 오셨습니다. 마그마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 남겨주시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내일장에 대한 궁금증,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모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상담 계속 올려주시고 그 사이에 또 김정수 전문가님과 시장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전문가님이 방송 끝나고 저한테 주식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저한테 철학책을 하나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탁월한 사회의 시선이요? 맞습니다. 네. 네, 아직 한 3페이지, 5페이지 정도 읽었나? 네. 저는 아직 철학에 대한 그걸 처음 접해보는 거여서 머릿속에 팍팍 들어오진 않아서 천천히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이 철학이 투자에 어떤 연결고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주식을 잘하려면 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철학이라는 거는 이제 생각을 글로 표현하거든요. 네. 그리고 투자의 대가들이 하시는 말씀들 보면 인간의 어떤 본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의 탐욕,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공포. 네. 그래서 사람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이 쓰신 책들이 있거든요. 이제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쵸. 진리에 대해서도 추구하시고, 사람은 무엇인가. 예,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네. 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되게 좀 높은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린 거는 이제 최인석 교수님 탁월한 사회의 시선. 맞아요.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네. 후진국하고 그 개발도상국하고 이제 선진국의 차이가 나와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냥 정치적인 시스템 이외에 세상을 좀 리드할 수 있을 만한 정치적 어떤 철학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반드시 좀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식을 좀 바라보는 데 있어서 네. 좀 틀에서 벗어나게끔 하는데 도움이 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에서 벗어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량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네네네. 말씀 좀 드렸는데, 우량주라는 게 그냥 시가총액이 큰 종목, 그 다음에 뭐 시총 상위 종목, 요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량주인데,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량주에 대한 정의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뭐 배터리나 IT 반도체나 뭐 바이오 제약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세상을 주도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꽃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뭐 테슬라의 배터리 자동차가 팔려면 반드시 LG 에너지 솔루션 없으면 안 되거든요. 애플 아이폰 만드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없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을 리드하는 주식한테 반드시 필요한 이런 기업들을 저는 우량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금리가 5%를 적용을 하게 되면 5% 이상의 성장을 하지 않는 업체들은 프리미엄을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우량주를 정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어떤 단계를 하려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어떤 사회에서 배웠었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훨씬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봤을까? 정치를 어떻게 진행을 했고,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고 노력을 했을까? 근데 이게 주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인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좀 신중해지는 것 같고,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현대 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쓴 글도 되게 좋은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러신 분들이 옛날에 쓴 걸 번역한 책들이 있어요. 네. 아들한테 이제 니코마코스 이제 윤리학 같은 것들 보면 이제 지식에 대한 정의도 나오고, 이제 행위와 활동 뭐 이런 거의 차이점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그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돼요.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서 주식을 좀 바라보면 단순히 그냥 시세 차익이나 그냥 기업들 어떤 움직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의 존재감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할까, 전 세계에서. 그러면 이 기업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뭐 자율주행이든 인공지능이든. 그러면 얼마에 사야 될까? 그러면 이 주식은 이 가격대가 오면 난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는 사고력이 필요한데, 그쵸, 그쵸. 그 사고력을 도와주는 게 제가 추천드렸던 좀 책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완전 뼛속까지 이과적인 성향의 사람이어서 네. 정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딱 정확한 답이 딱 떨어지고 그냥 그렇게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는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대한 이슈를 볼 때도 얘가 이렇대 그러면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편이었는데, 일단 철학을 공부하면서 모든 현상이라든지 이미 정해진 이론 같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에 대한 본질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흐름들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인 사고가 그쵸. 내가 시장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일단 라고 정리가 되네요. 저는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차이를. 그러니까 많은 차이가 있어요. 뭐 생활에도 많은 차이가 생기는 것 같고, 네. 좀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도 훨씬 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주식을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의 인문들한테는 좀 인문학 책을 좀 많이 읽어보셔라. 그리고 나서 주식을 보면 또 다른 눈이 다르게. 있으니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제가 그 책을 얼마 만에 다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그래도 꾸준히 읽어 나가면서 그 변화되는 시선이 만약에 제가 뭔가 발견되는 게 있다면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시장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시각들 또 그 이슈에 대한 본질을 한번 파악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혼자서는 힘드시다면 지금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올려주세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좋고요. 시장이라든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 이슈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 지금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 상담 신청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 전화 상담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 빠르게 또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유튜브에서 태백주목나무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CI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02,000원, 비중은 20% 담으셨습니다. 목표가 114,500원 가능할까요?
회사는 참 좋고 돈도 잘 버는 것 같은데 안 올라가네요 라는 질문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단타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에 대한 시각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10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게 팍팍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답답하신가 봐요. 이 OCI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같은 태양광 쪽이라면 네. 태양광 관련된 주식을 하려면은 그 OCI보다는 하나 솔루션을 하시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OCI 쪽 같은 경우는 좀 중국을 타겟으로 한 이 비즈니스가 많이 구성되어 있고, 하나 솔루션은 북미 쪽을 중심으로 한 포지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태양광 쪽을 한다면 미국 쪽 방향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 대한 이 사업 비중이 좀 높은 업체들. 그래서 과거에 여기에서 좀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동국 SNC를 물어본 분이 계셨었는데 그 종목을 하지 마시고 저는 CS 윈드를 하시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네, 네. 기억이 나시는지 네,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같은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태양광 관련된 주식을 내가 공략을 하고 싶다면 네. 좀 북미 쪽이나 유럽 쪽에 대한 타겟을 노리고서 구성을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유리하게 포지션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OCI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6천 원, 10만 2천 원은 한 20% 좀 들어갔는데요. 이게 지수가 9월 말에 저점을 찍고 돌아섰거든요. 이때를 보면은 지수가 터닝 포인트 나온 시점하고 동일해요. 그죠? 9월 말, 요 시점하고, 요 시점은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달에 고점을 좀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8월 달이면은 OCR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요때가 되겠죠. 그죠? 요때가 되겠죠. 그러면은, 바닥 터닝 포인트는 같이 나왔지만 지수를 이기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수 반등에는 좀 동참을 했지만 그 이상을 좀 이기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주식을 크게 이제 3등분으로 나눈다면 1군, 2군, 3군으로 나눈다면 1군은 시장을 좀 리드하는 뭐 배터리가 대표적으로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군 정도는 뭐 삼성전자가 한 2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수 수익률보다 살짝 상회하는 정도. 그다음에 이제 3군은 그냥 시장 수익률 참여 정도 또는 그 이하. 그래서 OCI는 한 3군 정도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관점이고요. 이전에 발생되었던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12만 원짜리. 8월 달에 발생됐던 이 가격보다. 그래서 12만 원을 빨리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주까지 해서 12만 원을 좀 못 넘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좀 수익권 내에서 좀 정리했다가 다시 포지션을 좀 잡으시는 게 유리하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되발락이 되면 9월 달까지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저점이 나왔었던 자리가 9만 6천 원 정도 되니까 9만 6천 원과 12만 원을 놓고 좀 매매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시 12만 원에서 매도 타이밍 제시해 주셨고 아래쪽으로는 9만 6천 원 또 그 사이 안에서 대응 전략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CI와 함께 또 하나 솔루션에 대한 의견도 살짝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홍동현님께서 김정수 전문가님 기대됩니다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그 기대만큼 또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어여뻐라 라헬님 오셨네요. 잘 오셨고 대한도굴협회님도 또 오랜만에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장은님 코로나 걸리셨어요. 지난주에.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 고생하셨겠네요. 이 코로나 끝물인 듯한데 또 이 타이밍에 또 다시 한번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어서 정말 끝까지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날씨 추워지면서 독감도 또 심해지고 있다고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테디님 또 오셨군요. 2부도 자리 꾹 하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박영희 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많이 올려주세요. 2부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풍성하게 꽉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전화 상담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은요. 기대됩니다 라고 해주셨던 홍동현 님의 종목이네요. 아프리카 TV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0만 4,800원, 비중은 15% 담으셨고요. 최근에 상승해서 손실폭을 좀 줄이게 돼서 다행이지만 손절하지 않고 이익을 보고 팔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아프리카TV 오늘 93,900원까지 올라옵니다. 이 월드컵 중계권을 또 가져가면서 좀 모멘텀을 받아갔고요. 그러면서 강한 장대 양봉을 또 그려냈었죠. 그 이후로도 상승불 잘 지켜오다가 어제 오늘은 살짝 또 이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손실을 줄이는 거에서 만족을 하고 나와야 할지 아니면 이 손실 없이 본전가 이상으로 회복이 가능할지 아프리카TV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10만 4천 원 선 정도 단가라면은 지금 가격하고 10,000원 정도 차이가 있는 거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기술 반등 구간 좀 활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우리가 아프리카TV 같은 경우는 시총이 좀 1조가 넘는데 이게 올해보다는 내년도 이 이익 컨센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내년도는 1,000억 넘어갈 걸로 좀 컨센이 그래요? 높여져 있으니까 네. 우리가 실적으로는 아프리카TV에 대해서는 뭐가 형성되어 있냐면은 기대감은 일단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실적이 좀 좋겠구나.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플랫폼 관련된 업체들의 전성기는 코로나 때 언택트 시대가 좀 열리면서 그랬죠. 그때 프리미엄을 좀 상당히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뒤, 3년 뒤에까지 성장할 거를 코로나 이 언택트 시대가 좀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셧다운 됐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못했고, 맞아요. 비대면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그 다음에 NC소프트,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이런 게임주들하고 같이 이제 아프리카TV와 같은 이런 주식들이 이제 대시세가 좀 터졌는데 그 시세가 터진 이유 자체가 네. 아프리 시대를 좀 미리 당겼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시점이 우리가 언제로 기억하냐면은 2020년도 3월 달로 기억을 하죠. 지수가 저점이 나왔던 자리. 그러면 그 자리를 우리가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 자리를 만약에 한번 가보면 2020년도 3월 달 이때가 한 39,000원 정도 됐으니까 한 4만 원 선 정도로 선을 그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그 이전에 이 고점 자체가 84,500원이었다가 이 지수 터닝 포인트 나왔던 요 시점, 요때부터 이제 다시 치고 갔었으니까 7만 원 정도에 얼마 정도 거쳤었냐면 한 8개월 정도를 거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4만 원 갔다가 깜짝 놀란 다음에 지수 반등하고 같이 나오면서 이제 한 8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쳤던 거죠. 그럼 굉장히 좀 강한 매물대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걸 보니까 지금 어떻게 움직였냐면 꿈꾸다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원위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4만 원짜리가 25만 원 간 거잖아요. 6배 이상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이 아무리 뭐 잘한다 하더라도 1년 동안 6배를 가게 되면 100억 벌던 기업이 600억 벌어야 되는 거고 500억 벌던 기업이 한 3천억 벌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내년도를 보게 되면 올해보다는 이익 컨센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애초에 출발 자체를 코로나 때 출발하면서 분위기를 타면서 2, 3년 뒤 미래의 어떤 성장을 갔다 왔었기 때문에 주가의 반영이 미리 됐었던 거죠. 그게 이제 원위치가 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고성장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였을 때 부각을 받죠. 자금 조달도 좀 쉬울 거고. 근데 지금 금리가 5%대니까 경쟁자가 생겨버렸으니 네. 똑같이 일을 잘해도 낮은 밸류를 받는 게 좀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이익 컨센이 높아지는 거는 분명히 기업의 플러스 요인이긴 하지만 금리가 5% 올라갔기 때문에 잘해서 보통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전 타당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8만 원 선 정도가 한 바텀으로 보는 게 전 타당하다고 봅니다. 8만 원 선 정도가 한 8개월 동안 형성됐던 이 자리가 바텀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전에 10만 원 선 정도 한번 좀 터닝 포인트 나왔다가 그 다음에 11만 원대 자리에서 한번 걸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8만 원대짜리가 하나 있는 거고, 요 구간 이하에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한 11만 원에서 한 12만 원 선 정도가 1차 타켓 정도 보인다. 그러니까 매도를 고민하실 거라면은 저 가격대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가격을 넘었을 땐 그때 또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2차 목표가까지는 보이진 않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1차 목표치는 한 11만 원에서, 아니 10만 원대에서 한 11만 원 선 정도 좀 보인다. 그래서 네. 15%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저걸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대응하지 마시고 매매에 대응으로 하시는 게 저는 유리하다. 그러한 이유는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걸 좀 참고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는 한 절반 정도는 좀 상단에서 팔았다가 다시 또 하단에 사는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가격 밴드는 제가 8만 원대 하고요. 10만 원에서 11만 원 선 정도를 1차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프리카 TV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주가를 조금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서 비중 조절하시면서 매매 대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고요. 8만 원을 또 아래 기준선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꼭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수요일 2부 종목 진단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종목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더 좋고요.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있으시다면 매수 문의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02-325-8200번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거든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쏘님 오셨군요. 잘 오셨고요. 올리브님 그리고 반올림 100%님 지각하셨는데 그래도 환영합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NHN 한국사이버결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JSS 최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네요. 매수가는 13,200원, 비중은 30% 담으셨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오늘 잘 올라왔네요. 4%대 4% 가까이 올라오면서 14,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께서도 수익권에 계신 상황인데 이 종목 최근에 상승세 잘 올라오고 있고 오늘도 좀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지금 이 수익을 지킬 수 있는 대응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점 대비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이제 올라왔다라고 좀 표현하면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4만 원짜리가 만 원 된 그렇긴 다음에 하네요. 올라온 네. 거니까 사실상 최저점에 매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많이 물려 있겠죠. 그죠? 그리고 NH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결제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쪽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성장 산업군이었기 때문에 경쟁자가 금리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둔화가 되거나 완화가 되는 게 NH 사이버 결제와 같은 이런 주식들한테는 좀 바텀의 어떤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금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현재 시장에서는 한 4.5%에서 한 5% 선 정도를 좀 그 정점, 그러니까 네. 피크 가능성으로 좀 시장이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련된 성장주들이 터닝 포인트가 그래서 함께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을 좀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NHN 사이버 결제도 기술적 반등이 좀 동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 나오는 거는 NHN 사이버 결제의 사업 전망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라 시장과 같이 나온 거다. 그 관련된 섹터들의 터닝 포인트와 같이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수가 9월 말에 저점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 네. 시점은 같이 나왔잖아요. 아, 그죠? 그 시점에 같이 나왔으니까 지수랑 같이 반등이 나왔다라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시장보다 미리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6월 달부터 이제 쫙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8월 9일 날 이 11% 양봉 나오면서 쭉 미리 있었으니까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보이는 게 한 15,000원대에서 이 16,000원짜리 요 자리를 넘어가야지 좀 위쪽으로 확 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추가적으로 좀 임팩트 있게 치고 가려면은 한 16,000원대까지 거래량을 싣는 흐름이 한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좀 파는 시기를 조금 늦춰보세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저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홀딩 가격을 12,300원으로 제시를 하고요. 이 가격을 로스컷 기준으로 보시고 목표치는 15,000원에서 16,000원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저 가격을 돌파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돌파하면 위쪽으로 좀 아웃퍼폼이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좀 분할 매도해서 이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 12,300원 손절라인 제시를 해드렸고요. 16,000원을 뚫어줄 경우에는 더 큰 수익도 가능하다라는 점, 이 16,000원을 언제 뚫어주는지 그 힘을 좀 가지고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여러분들 매수 문의 그리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 올려주시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야기 나누시면서 해결책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장을 대비할 수 있는 오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 계속 올려주세요. 다음 상담은요, 저희 일진다이아 살펴볼 건데요. 둥이파파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4만 원이고 비중을 15% 가지고 계시거든요. 마이너스 60%입니다.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일진다이아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네. 곤란합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될까? 호전적인 얘기, 긍정적인 얘기는 좀 못할 것 같네요. 일진 복합 소재라고 해서 네. 일진 다이아는 이제 일진 다이아 말고 계열사 일진 복합 소재 업체가 수소 탱크를 좀 공급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은 아이오닉이나 여기에 좀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근데 한 1년 전, 1년 반 정도에는 네. 수소차 넥소 이쪽으로 되게 많이 집중했었어요. 수소차, 맞아요. 넥소. 전기차보다 맞아요, 수소차를 넥소. 먼저 현대차 그룹에서 네, 투자를 많이 했었었어요. 맞아요. 아이오닉을 메인으로 안 내었었어요. 그죠?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 코나 EV 정도를 좀 밀고 있었었는데 이게 화제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수소차를 밀었는데 이게 좀 파워가 안 된 거죠. 맞죠. 이게 마케팅이 이제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이 수소차를 대중화시키는 데 있어서 좀 너무 이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충전소 시설하는 것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좀 확 밀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기차로 지금 거의 현대차는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처럼 네. 이런 큰 기업들이 수소차 열풍을 좀 키워주면서 파이를 좀 키워줘야 테마를 받아서 좀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중단이 돼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이걸 내세울지. 그러니까 수소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어떤 관점을 바라보냐면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있고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워렌 버핏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워렌 버핏이 어떻게 좀 답변을 하냐면 중요한 게 뭐냐? 그 기업의 중요한 게 뭐냐?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재 제품으로 보면서 투자를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면 반도체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TSMC라면 파운드라고 얘기할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기업한테.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내 능력 범위 내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나머지는 다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찰스 멍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진 다이아와 관련되어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누군가가 현대차 그룹처럼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 기업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시장이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으나 언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다. 근데 분명한 거는 전기차는 열려있는 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제가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수소차 관련된 걸 하려면 테마로 해야 되는데 테마가 언제 불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안 분다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면 또 정부가 이 네. 수소차에 대한 또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거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내가 알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정책들이 가고는 있는데 그게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나오느냐. 받아서 될 수 있겠느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되게 중요한 게요. 정부가 이런 정책을 미는 거에 대해서 방향성은 우리가 인지를 하되 그게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테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플이 왜 전 세계 주도권을 잡았냐면
아이폰이 소비자의 마음을 꽉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필품처럼.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투자한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왜 폭락장이나 공포 구간에 무조건 사두면 돈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가지고서는 소비자의 마음을 아이폰처럼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네. 반도체로는 기업들한테 마음을 잡았거든요. 애플은 삼성전자 반도체를 무조건 사고 싶어 하고, 네.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거 무조건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객의 마음을 휘어잡으면 그 기업은 싸게 사두면 이기는 거예요. 악재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근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테마를 불었을 때 내가 얼마만큼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승패가 나오는 건데, 이 트레이딩을 정말 잘해서 돈 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재주가 없어서 그런 홀짝 게임을 못 하겠어요. 차트도 한번 해보고 그랬었는데, 네. 그것보다는 하나의 사이클을 먹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나더라고. 좀 기다렸다가 내가 원하는 자리 왔을 때 비중 확 실어가지고, 네. 한번 싹 이렇게 먹고, 그리고 돈 확 뺐다가, 그 다음에 또, 좋은 기업들 또 나오면 또 비중 확 실었다가, 그러고 나서 이게 확 먹고. 이게 단타 쳤던 것보다는 성과가 훨씬 더 저는 좋게 나와서, 저는 이제 이런 성향을 선호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일진다이아 같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좀 테마를 좀 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가격대는 제가 찝어드릴 수는 있는데, 네. 자신이 없어요. 예, 왜냐면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가격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7월 달에서 이제 8월 달에 형성되었던 한 17,850원. 요 가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한 17,000원대에서 한 2만 원 정도의 이 매물벽을 좀 돌파를 하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이제 상단이 확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뭐 직전 고점 한 23,000원대까지 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현재 시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선은 현재 이 주식에 대한 업황 전망이나 테마가 붙이든 저는 알 수가 없다. 네. 대신 중요한 가격대는 한 17,000원 정도에서 2만 원이라는 벽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기에서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면 2만 2, 3천 원까지는 좀 열려 있다. 예, 이 정도의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일진다이아 가지고 있는 이 수소에 대한 모멘텀이 좀 눈에 가시화가 되고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 종목의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당장은 좀 불확실합니다.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 가격적인 라인들은 그래도 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그 흐름들 나올 때 다시 한번 상황과 같이 체크를 하면서 대응 전략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실 때 다시 한번 저희 투자의 신에 문 두드려 주시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일진 다이아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종목 상담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조금 전에 이제 아래로 속보도 나갔는데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지금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또 경계를 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었던 부분이죠. 전월 대비해서 1.3% 상승으로 나왔네요.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가 나왔다라는 점, 소매 판매가 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점은 또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을 할까요? 어제 PPI 발표에 의해 워낙에 또 선물 시장이 강하게 좀 환호를 했던 터라, 네, 이제 아직까지는 선물 시장이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으로 체크가 되고 있네요.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장보다도 종목이 조금 더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다음 상담 그럼 이어가 볼게요. 박영희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태백 주목나무님께서도 이 종목에 대한 질문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DSR 제강 한번 살펴볼까요? 5,5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은 15% 담으셨어요. 비중을 조금 더 추가하면서 평균가를 낮춰볼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 DSR 제강 한번 차트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윗꼬리를 길게 달기는 했지만 상승불 유지했고요. 5,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주면 매수가 근처 오는데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맞추면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실까요? 시가총액이 한 72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네. 뭐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은 아니니까요. 뭐 잠깐 재무제표를 보면 시가총액이 한 772억 정도, 72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인데, 한 25억 정도의 영업이익에서 한 43억 정도? 그러니까
뭐 몸값은 하는 거죠. 몸값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익을 계속 좀 내는 업체, 그리고 이런 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1에서 2%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영업이익률이 이제 낮아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철강 중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 자체가 뭐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업체들에 비해서 높게 나올 수가 없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죠.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네. 한 5% 나오면 이제 아마 굉장히 뭔가 회사에서 큰 변화를 좀 더 따라 보면 되겠죠. 이거를 이제 성장주들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면 그래도 뭐 제값은 하고 있지 않나. 재무제표상으로 보면은 흠은 좀 안 보인다. 이 정도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매수하신 가격이 이제 5,500원 정도 되시면은 뭐 최근에 들어가셨는지 근접 부근에 있는 것 같아요. 작년도 11월 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도 11월 달을 보면 큰 장대 음봉이 이제 한 27% 11월 5일 날 하한가 갔던 요 흐름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럼 요때 뭔가 이슈가 있었겠죠. 뭔가 이슈가 있었겠죠. 뉴스를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뉴스를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요때 뭔가 악재가 나왔으니까 뭐 큰 사건이 나왔으니까 이제 하한가 가는 흐름들이 나왔겠죠. 요 자리가 중장기 변곡 자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내려갔던 자리. 버티다가 무너졌던 자리, 이 자리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격대로 보자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6,100원대에서 한 5,500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6,100원대에서 5,500원대는 중장기 매물대가 잔뜩 쌓여 있는 자리니까 저기서는 한번 비중 조절 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돌파해야지 위쪽이 확 열리는 거니까 위쪽으로 열리기 전에 이 매물을 반드시 뚫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6,000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저는 좀 비중 좀 조절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지금 이 주식이 급락했다가 돌았었던 자리가 한 4,8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방어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4,800원이 무너지면은 상승이 좀 소멸되니까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가격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그럼 하지 말고요. 뭐 추가 매수는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죠? 이게 참 넌센스예요. 이게 제 투자 성향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또 이분의 성향, 저하고 투자 성향이 완전 다르신 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분이 뭐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각각의 투자 성향이라는 건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네. 저는 15% 비중으로 좀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비중을 더 이상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15% 비중 적당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6,000원 근처 올라올 때 비중 조절하시면서 수익 조금씩 챙겨가시고 4,800원 손절 라인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10시 40분 지나가고 있네요. 아직 시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가 볼 거고요. 궁금하신 종목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도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기다릴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강이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네요. 우리산업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가가 28,000원, 비중은 20% 담으셨고 답답하네요 라는 글과 함께 종목 상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산업 오늘은 15,400원의 거래를 마쳤어요. 매수가 28,000원이면 거의 보유하신 지 한 1년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보다 더 오래 되셨을 수도 있고요. 지금 차트를 길게 뽑아봐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2021년 20년 요 연말에 갑자기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온 이후에 2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제자리 걸음 또 계속해서 저점을 깨는 흐름도 나왔었거든요. 11,000원까지 내려갔었으니까 시청자님 정말 이 손실이 너무나도 크셨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15,000원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실까요? 일단 전 자동차 부품 관련된 업체들은 네. 저는 좀 잘 빠져나오자라는 의견입니다. 이제 현대차나 기아가 네. 좀 턴이 좀 돼서 추세 전환을 좀 논할 수 있을 때 그때 같이 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이제 어쨌거나 우리 산업 같은 주식들이 잘 가려면 시장에서 좀 대들보가
좀 시장을 좀 리드해야 돼요. 현대차나 이제 기아 같은 주식들이 좀 판을 깔아줘야 됩니다. 자동차 이제 갈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럼 관련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업체들 네. 실적이 연동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주식들도 같이 갈 수 있는데 최근에 SL의 어떤 급락, 그다음에 화신의 좀 급락,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된 이런 악재 나오면서 급락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시장은 오히려 올랐죠. 그러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건 좀 배터리고. 그 얘기는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자동차 쪽 산업을 빼서 배터리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조금 더 커졌다. 그래서 LG화학,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같은 이런 주식들을 보면 배터리 쪽으로 체질 개선하고 있는 업체들 쪽으로 오히려 자금이 이동이 됐죠. 최근 들어서 현대차나 기아차의 부진도 있지만 네. 반대 급부에서는 LG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의 강세도 있죠. 근데 이들은 어디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냐면은 포스코는 리튬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LG화학은 양극재 쪽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된 사업 쪽으로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돈 빼겠다. 그리고 그쪽에 넣겠다. 이게 현재 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돈이라고 한다면 자동차 관련된 섹터를 하고 싶다면 현대차, 기아차가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때 하든지 아니면 추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 해도 된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서 배터리 대장주 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그쪽 좀 조정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하다 보면. 그게 훨씬 더 기회비용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좀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비중 축소. 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산업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랑 차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저도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데요. 우리 산업은 일단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차가 또 위에서 잘 가져야지 또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성장성 부분에서 지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덜어내면서 그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는 시간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덜어낸 만큼 또 그만큼 더 이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종목들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지금 조금씩 회복해가는 시장에서 그 수익들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수익 챙기시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정보 전해드리면서 함께 응원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산업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님께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됐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셔서 저도 좀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응원 계속해서 할게요. 자, 이번 종목은요, 덴티움에 대한 매수 문의를 주셨습니다. 두릅조아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 수출 호조의 실적도 좋습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네요. 자, 덴티움입니다. 오늘 88,8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계속해서 뭐 흔들림은 있지만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깨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덴티움 매수 타이밍 괜찮을까요? 덴티움이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수출 호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도 하고 근데 이제 진입을 언제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시장의 좀 터닝 포인트와 같이 잡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기업 자체로 타이밍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좀 무시하고 기업을 보고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시장과 같이 타이밍을 잡아야 될 때가 있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질 때는 그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 전체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시장과 같이 터닝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죠. 이번 구간이 9월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과 같이 돌았던 포인트가. 그래서 지수는 9월 30일 날 터닝 포인트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9월 달에 같이 터닝 포인트가 나왔겠죠. 9월 말에. 그죠? 네. 9월 달에. 대부분의 주식들이 9월 달에 터닝 포인트가 나왔으니까 9월 말 정도에. 그때 2100 한 35 정도 됐잖아요. 여기서부터 한 2500까지 한 13% 넘게 상승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면 7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여기서 돌아섰는데 이 주식 한 번 더 빼고 돌아섰던 거죠.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네. 그 이전에 이제 9월 달, 8월 달에
이제 시장보다 좀 뭔가 넘어서는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주가에 좀 반영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식은 좀 시장하고는 좀 엇박자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오히려 그 9월 말에 이 가격이 75,000원 선 정도 되는데 그냥 차라리 여기서 그냥 한번 더 무너지는 자리를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손절매 물량이 좀 나올 때를 기다리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덴티움을 사가지고 네. 기업이 좋은 거는 우리가 이제 아니까 이제 사가지고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9월 말이었었는데 이 주식은 한 10월 달 초 정도가 되죠. 그 시기에는 만약에 놓쳤으니까 다시 재공략을 한다면 차라리 전저점을 깨가지고 한번 더 투매가 나왔었을 때 그때 타이밍을 좀 잡으시는 게 저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영역에서는 좀 보유자분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시장과 같이 저점 잡으셨던 분들. 그래서 덴티움을 좀 공략을 한다면 차라리 75,000원 깨지면서 물량이 쏟아질 때를 좀 기다려 보셔라.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을. 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덴티움의 기업 자체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다. 다만 지금 주가에서 전략적으로 가격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요. 적절한 가격이 올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체크를 해드렸어요.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조금 더 강하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75,000원 아래로 좀 깨지고 내려갔을 때 한번 그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덴티움 그 매수 잘 하시고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도 꼭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고 오늘은 또 전문가님의 종목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주력으로 보는 종목들은 아니고 좀 중수형주들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아, 그런가요? 네. 자, 그럼 다음 종목은 또 어떤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다음 종목이 만도입니다. 부자되자 님께서 올려주셨고요. 49,000원 매수가 비중은 10% 담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만도 오늘 매수를 했는데요. 매도가 좀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HL 만도 오늘 49,300원에 거래 마쳤네요. 자, 오늘 바로 매수했습니다. 매수 잘 한 걸지 일단 그거부터 궁금한데요. 저는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는 시각이 일관됩니다. 올해 아까도 내내. 말씀해 주셨고. 아까도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지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고 3주 전에도 얘기했고요. 2달 전에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전 사례도 막 얘기했었을 거예요. 현대차나 기아차 이거 실전에 가지고 오셨던 분들 저는 싹 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맞아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케미칼에서 저는 싹 다 이동을 시켜줬었거든요. 맞아요. 9월 말 이전에.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나 자동차 부품을 저는 주도 산업으로 저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기업은 좋다라는 건 알지만 산업을 주도하지는 전 못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쪽으로 체질 개선해서 빨리 가지 않는 한 과거의 높은 밸류를 유지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보수적인 의견을 계속 좀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HL 만두도 저는 같은 의견입니다. 배터리로 볼 수는 없거든요. 체질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재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목표치를 좀 잡아드렸는데 직전 고점 정도가 한 56,000원대에서 55,000원 사이 정도가 1차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자리가 한 45,000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로스컷 기준은 45,000원을 제시를 하겠고 그 다음에 1차 목표치는 한 56,000원에서 57,000원 사이 정도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매수하시고 바로 종목 잘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망들, 자동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서의 힘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에서의 주가 탄력성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잘 매수하셨고 그래도 손실 보지 않고 오늘 마무리를 하셨는데 우리 리스크 관리 45,000원 손절가 확인해 주시고요. 56,000원에서 7,000원까지 반등이 나올 때는 또 수익 챙기고 빠져나오는 전략까지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2부의 종목 진단도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시장에 또 종목에 투자하시는데 계속해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시장을 바라보는 큰 그림들, 또 철학적인 사고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도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고 내일 시장을 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김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